예, 13강 시작할게요. 아이고, 원래 이번에 13강에서는 이 형식을 바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2강에서 명사절 설명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꼬리를 물고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 제2형식 제1번으로 그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유도부사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비동사에 대해서도 미동사가 일형식일 때와 이형식일 때가 사실 의미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지하셨죠? 예, 이런 겁니다. Many people are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해석을 하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써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뭐 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형식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any people 뭔가 말이 안 끝난 것 같잖아. 허전하잖아. 질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뜬금머리 없이 괜히 이거 하나 써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There were many people. 그냥 써서 many people are 뭔가 말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유도 부사예요.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장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너는 밖에 서 있어. 괄호 처리해주고요. 항상 주어는 주어끼리. 예, 주어는 주어 자리에. 얘가 애니 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끝. 이거랑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대어는 대어는 문장 맨 뒤에 나왔잖아요. 여기는 맨 앞에 나왔고. 예, 앞에 나오니까 이끌어올 수 있잖아. 이걸 일컬어서 유도 부사라 그래요. 얘는 그냥 원래대로 대얼 거기에요. 제가 이거 그 과외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요. 잘하는 애들은 진짜 지나칠 정도로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진짜 못해요. 왜냐면 안 써가지고 학원에만 계속 오래 다니니까. 이거랑 헷갈리는 사람 혹시 계세요? 예, 이거는 그들의라는 뜻이죠. They, their, them, theirs. 예,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것 이런 거 격변화. 여기에서는 이 대어랑 발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거기에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 비동사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있다 존재한다. 얘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줘요. 오케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의문문 만들 때도 얘가 마치 뉘앙스가 주어인 뉘앙스를 풍기잖아. 그래서 얘는 의문문도 are there many people 이렇게 합니다. many people. 여기는 그대로 are many people there.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좀 대강대강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동사만 치사하게 유도부사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쓰는 모든 동사. 자, 그래서 대어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장소부사와 유도부사가 있다. 유도부사는 막연한 곳에는 막연한 것의 존재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런데 유도부사를 쓸 때에는 그냥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주어동사만 써서 허전하면 그냥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금방 설명했던 게 여기 나오네요.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many people. Are many people there? There are many people. 이건 뭐 다시 저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죠? 예,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바로 many people are there가 여기
보이시죠? Many people are there.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이 요거 there are many people. 예, 의문문도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are many people there가 얘가 바뀐 거예요. 얘가 요렇게 여기 바뀐 거고 there are there many people이 요거 바뀐 거예요. 그래서 59번에 대한 의문문이 61번이고 60번에 대한 의문문이 62번. understand?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바로 다음 문장 63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시험에서는 항상 요거가 단수 복수가 맞느냐 요걸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어법선 판단 문제에서는 예, 왜냐면 얘가 주어 요거 가지고 식을 못하니까 예, 어북이 단수이기 때문에 is 썼다라는 사실. 이건 바로 예, 일단 습관적으로 딱 갈랐는데 예, 대어는 문장 구조 속으로 못 들어간다. 예. 하고 참 쉽죠. 여기까지는 뭐야? 책에 한 권 있다. 근데 있는데 어디 있느냐? on the table에 있다.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예. There is on the table.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자, 여기에서 요거는 똑같은 대어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 R을 썼다는 사실. 예, 똑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주어 일단 대어 밖으로 빠지고 화면에 잡히나요? 응. 대어 오케이. to books or on 책상 위에 탁자 위에 두 권의 책이 있다. 꼭 비동사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만약에 65분 문장 이거를 there comes처럼 얘처럼 이렇게 어순을 주어동사 도치에 쓰잖아요. 발음 이상해. there comes 이상하죠. 그래서 발음이 약한 대명사가 오면은 there comes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순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재 있죠. 주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there is a book, there he comes. 근데 요거 외우는 것보다 there is a book, there he comes. 요 예문 외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옛날에는 이게 시험은 잘 나왔는데 요즘에 시험 안 나와서 독해할 때 이런 게 있다 구경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예, 일형식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 저도 자축하고 여러분들 정말 길고 긴 일형식 강의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형식 별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형식 들어갑니다. 이형식은요 결국 주어 이퀄 보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게 온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요거는 이제 결국 명사나 형사가 오면 기본 큰 대략이 주어와 보어는 같은 존재이다 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주어는 보어인 상태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하고 동사하고 얘는 주어를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어가 좋더라 하고 이렇게 그래요. 오케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얄짤없이 요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해석은 어떻게 하면 대강 맞느냐면 우리말로 조금 어색한 경우는 있어도 뜻에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랑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가 오잖아요.
그럼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면서 바로 이 부사는 주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작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는 주어는 부사하게 동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됐죠? 요게 좀 어려운데 명사가 오는 경우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와 얘가 서로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종이가 조금 지면이 모자르네요. 같은 존재일 경우는 얘가 자동사면은 무조건 같은 동사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타동사면은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같은 존재면 이 형식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주어는 명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다른 존재이면 주어는 명사를 동사한다. 이걸로 완전 끝입니다. 끝. 이 형식 되게 쉽죠.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바로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요거는 언제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사 된다 그랬죠. 명사구, 명사절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형용사, 형사구, 형사를 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예문에서 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예는 됐기 때문에. 개사의 본질은 우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제 언어로 바꿔 쓴 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라는 게 뭔지 뭐더 이게 옛날 책이라 그런지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요게 끈으로 묶을 개자래요. 옥편을 찾아봤어요. 묶어준다. 다시 말하면 한자가 되게 어렵죠. 저 이거 쓸 줄 알아요. 예, 하여튼 묶어준다. 자,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라, handsome, 이래도 말이 되는데,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안 쓰면 찌삐찌 쓴 거다. 그래서 얘는 하는 게 뜻은 없고,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 You, a teacher. 예, 굳이 are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찝찝해서 쓴 거다. 예, 얘 are의 기능은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 얘기예요. 영어에서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하지만 제2형식의 개사만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은 전혀 없이 주어와 보호를 연결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개사는 이렇게 이런 거는 순수 형식적인 요소다. 그냥 안 쓰면 찝찝하니까 쓴 거다. 이거 페이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SS 번호, 이거는 옛날 저 프린트 그대로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요 책을 그대로 찾아볼게요. 요 새 책이 또 SS 번호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시간에 정말 열 올려서 얘기했던 거 막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이게 좀 설명이 되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각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제2형식문의 동사는 특별한 것으로, 맞죠? 특별한 것으로서 영어의 한 특징인데 이러한 구문은 우리말 쓰는 법과는 아주 달라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지 않는다. 우리말 법으로 쓴다면 요 보호 자리에 부사를 써야 할 텐데 그렇게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형식 보호는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부사로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는. 예. 그래서 부사를 쓰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치나 양복 바지를 우리 한복 바지로 여기는 것 이상으로 틀린다. 여기에 테이스트는 이즈와 같은 개사인데 슈거, 이즈, 스위틀리가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예, 드디어 제 2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 제가 초기에 어떤 설명을 들었었냐면요.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덴마크, 이베리아 반도, 예, 로마,
발칸반도, K연안, 지중해. 뭐 이렇게 영국. 예, 그러면서 이쪽 동네 말하는 법이 보호 설명할 때 이쪽 동네 말하는 법이랑 이 북유럽 말하는 법이랑 완전 다르다. 예, 이쪽 동네에서는 꼭 주어 다음에 서술어 쓰지 않아도 말이 되면 그냥 쓴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아르스, 롱아, 비타, 브레비스. 예, 얘가 넘어가서 아르스가 아트로 변했고 롱아가 롱으로 변했다. 봐라. art is long 꼭 말하지 않아도 또 life 비타가 생명이라 그랬죠. 요거 short 브레비스가 브리핑 할 때 나오는 거죠. short 이렇게 해도 여기에 꼭 is가 안 들어가도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꼭 요 handsome 해도 말이 되는데 굳이 여기다 대고 R을 쓴 이유는 오로지 찝찝해서 쓴 거다. 그런데 기억나시죠? 보호 설명할 때. 그런데 얘네가 워낙 주어 서술어를 꼭 써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you are만 놓고 보니까 이 a가 뜻이 없더라. 그래서 얘를 보충해준 말하고 거꾸로 분석을 해 들어간 게 바로 이 형식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별다른 거는 여기는 없고요. 요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형식은요, 이와 같이 뜻이 없는 비동사로서만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요 teacher. 그런데 차츰 살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느냐면 요런 식의 you weren't, you were not, but you are a teacher now.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여기에 became이라고 하는 동사 딱 오더니 야, 비동사야. 너 비켜. 너는 임마 뜻도 없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는 말이 나는 그래도 연결을 하는데 연결은 나도 해. 이렇게 해서 딱 이 두 개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도 제2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제2형식 동사의 본질은 의미는 없이 연결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동사죠. 비동사는 비동사인데 의미가 없는 비동사. 근데 살면서 이게 없으면 언어의 낭비가 생기니까 의미도 있고 연결도 해주는 그러는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먼저 나온 거는 뭐냐면은 되다예요. 되다는 영어에서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9개가 쓰여요. 우선 구용만 할까요? become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get-grown 이런 거는 여기서 줄줄 나올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come-go-on, make for 이거는 왜 이렇게 연원적으로 이렇게 생겼는가? 예, 오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되다를 나타내는 동사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자동사도 기타 모든 자동사도 쓰면은 바로 이 형식 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게 됐냐면 이런 구조를 갖게 됐어요. 여기에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기를 보호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온다 그랬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거 두 개 온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우의 수가 생겼느냐면, 이거예요. 먼저 쉬운 거부터. 첫 번째, 보호 자리에 형용사 오는 경우.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잖아요. 그럼 얘는 얄짤없이 이 형식이에요. 뭐가 와도 이 형식이에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주어, 동사, 여기 그냥 약자로 쓸게. 형사는 adj, adjectiv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로 끝이 나요.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물결 표시할게요. 뭐인 상태로 동사한다. 이러면 완전히 끝나요. 다만 여기에 이제 동사한다가 없는 거는 비동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이다.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명사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어 자리는 물론 명사오고 주어가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어순상 주어 서술어 명사가 왔을 때 얘는 이 서술어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요 둘 중 하나예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그러면은 이 형식에서 관건이 뭐냐면 이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빨리빨리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문맥상 주어는 명사라고 그랬죠. 주어는 항상 여기 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하고 여기에 나오는 명사가 같은 존재이냐 다른 존재이냐. 같은 존재이냐 다른 존재이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 주어하고 명사하고 같은 존재면 얄짤없이 보어예요. 주어, 동사, 보어, 명사, 명사 보어. 그리고 얘가 문맥상 이 주어하고 다른 존재면 얄짤없이 목적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되냐면 이 동사가 자동사면은 문맥상 주어와 명사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동사가 타동사이면 주어와 명사가 여기 나오는 명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예요.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요. 보어니까 주어는 명사인 상태로 뭐뭐신 상태로 동사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참 쉽죠? 다른 게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너무 단순해서 좀 민망합니다. 얘는 우리말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말로 달라지는 경우도 없어요. 직역하면 돼요. 이렇게 돼요. 주어는 명사를 동사한다. 목적어. 이게 끝이에요. 끝. 이 형식. 오케이. 다만 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 좀 잠깐 예문 좀 볼게요. 66번 이거는 문장이 단순해서 바로 옆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는 기본 결국 이 비동사는 이퀄 표시죠. 여기에 he 66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is a scholar. 오케이. 그는 학자이다.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경제 현상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68번 보세요. 68번은 he was not a scholar. 그는 학자가 아니었는데 69번에 now가 하나 더 붙었죠.
He is a scholar. scholar. now. 맨날 이렇게만 써야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언어의 경제 현상이 생겼어요. 이 become이라는 동사가 딱 오더니 야 비동사야. 니들은 인마 뜻도 없잖아. 비켜. 그러니까 얘들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연결은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연결도 하고 의미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는 아니었다가 지금은 기다라는 얘기를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를 한꺼번에 써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He became a scholar.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생겼느냐면 보세요. 여기가 요거는 얘와 얘가 이게 아니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얘는 얘와 얘가 같다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잖아. 근데 become이라는 동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와 얘가 equal 관계라는 이 지위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되었다라고 한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방 내가 이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금방 얘기했나 안 했나. 예, 요거예요. 이 제 2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형식 동사는 의미가 없는 게 기본이에요. 의미가 없고 연결 기능만 있는 게 기본이에요. 이 모습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뭐다? 비동사다. 그래서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일 때와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언어 낭비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 의미도 있고 연결도 하는 놈이 생겼어요. 예, 그게 바로 제일 먼저 생긴 게 되다예요. 예, 비칸객으로 턴캄거로 맥포. 예, 이렇게 9개. 예,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예문이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 이 became 70번 예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요 예문은 어때요? He lived a scholar. 어떤 자동사든지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요, 이 he와 스칼라가 같다라는 거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돼? 주어는 스칼라인 상태로 살았다. 여기에 live도 지우고요. died서도 똑같아요. He died a scholar. 오케이? 그는 학자로 죽었다.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요, 처음에는 의미도 있고 연결도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되다밖에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넣어보니까 기타 모든 일형식 동사체, 일형식 동사, 다시 말하면 기타 모든 자동사는 무조건 다 이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를 따로 외우는 것은 바보 멍텅구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척을 시켜볼게요. 되다라는 동사가 원래는 become만 썼는데 사람이 어떤 나라 언어든지 어느 정도 유희적인 요소가 가미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은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 우유를 따라서 마셨어. 그래야 이제 딱 보니까 맛이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우유가 맛이 갔어. 그러지. 그럼 우유가 정말 쫄래쫄래 걸어가나? 우유가 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맛이 같다라는 그게 뭔가 변한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는 모양이죠. 그래서 간다가 이제 되다, 변하다 그런 의미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나오겠지만 get는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짖고 있네요. 예, 생활수업이 좀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세요. 전에는
옛날도 아니지 뭐 찍은 지 얼마나 됐다. 그런데 이 생활사원 들어가면은 뭐 그냥 에이 다 캔슬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찍 건데 못하겠더라고. 예, 생활소음이 좀 들어가도 이해를 해서 집에서 이거 찍고 있거든요. get. 그로우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 보세요. 그로우도 여기에 싹이 나네요. 조그만 싹이 자라면 조그만 싹이 나서 또 싹이 좀 이상하게 됐네.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면 되는 이렇게 싹이 나무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로우는 당연히 되다라는 뜻이 생기게 됐어요. 여기 턴도 역시 턴도 돌다잖아요. 뭐 제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식이죠. 예,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귀었더래요. 그런데 깨졌더래요. 아직도 갑돌이는 갑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더래요. 갑순이는 밥맛이었더래요. 갑돌이를 보더니 행 하고 돌아갔더래요. 턴. 이때 갑돌이가 하는 말, 아니 갑순이가 변했네. 그러면서 턴이 변한다는 뜻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고우가 아까 우리가 맛이 같다. 이렇게 장소이동 동사는 되다라는 뜻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뭐 고우만 그러나 장소이동사 캄고우론 전부 다 되다라는 뜻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make는 보세요. 나무로 책상을 만들죠. 그러면 나무가 책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make도 된다라는 뜻이 당연히 생기고요. fall은 원래는 이런 거예요. 떨어지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우리말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사장에서 거지로 전락하였다. 전락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한자풀이 하자면 구를 전자에다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면은 뭐 언덕배기에서 사장님이 떼글떼글떼글 굴러 떨어지면 뭐 사장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 뭐 사장이 거지로 변신하나? 약간 비유적인 의미죠.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영어도 fall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로 되다라는 의미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come, go, run 뭐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쓰면 무조건 된다라는 되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문법칙들이 되게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요 뜻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고 어색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둘 다 가능하다. 문맥이 없다. 그러면은 훨씬 확률적으로 가능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확률적 해석. 예. 예를 들어서 he went mad. he went mad. 이 형식의 해석의 대원칙은 뭐다? 주어는 보인 상태로 동사했다. 그는 미친 상태로 걸어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는 되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미치게 되었다.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미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확률적 해석이라 그런다. 예, 이게 이제 이 형식 설명 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 형식 예문 보면서 쭉쭉 그림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3강 끝.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